2022년 9월 21일, 2023년 전력 8월 26일 킹스 리포트 뉴스 아워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저희는 이회왕님을 모시고 있는 그리고 모시고 대신해서 나온 팀에더 본부장하고 윤호석입니다. 예, 이노석 권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생방송 안 뜨네요. 떴나? 에이, 떴다. 그거 이제 좀 늦어서 그래요. 늦어서 그래. 예, 떴어요. 예, 오늘 먼저 날씨를 보시겠습니다. 이대왕께서 5군데에다가 전일국 국기를 꽂았기 때문에 꽂았으니까 그 5군데를 우리가 매일 날씨를 보면서 생각하는 거죠. 날씨 자체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그런 그 곳에 국기가 지금 휘날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또 생각합시다. 먼저 이대왕께서 계시는 테네시주 정평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이 17도, 좀 크고요. 예,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네. 17도, 그리고 이제 구름이 조금 끼고 있는 날씨입니다. 오늘 32도까지 올라간다면 아주 덥네요. 덥다는 그런 예보입니다. 32도, 9월 21일인데 오늘이 주분인가요? 주분이 오늘인가 하여튼 확인해야 되지만 거의 그때 왔습니다. 19도가 오늘 밤에 최저 기온이고 그리고 내일은 좀 더 따뜻한지 않고 시원한 25도입니다. 근데 밤이 9도까지 내려간대. 그러니까 조금 밤에는 차이가 많이 나네요. 쌀쌀하겠습니다. 여기 천일궁 지역을 보시겠습니다만은 여기는 아주 맑은 날씨고 그리고 13도입니다. 13도. 그리고 오늘 27도까지 올라갔다가 오늘 밤에는 18도. 오늘 밤에 그러니까 새벽에 좀 소나기가 온다는 것이군요. 그리고 내일은 20도. 뭐 오늘보다는 좀 시원할 것입니다. 쌀쌀하죠. 그리고 이제 텍사스의 자유방속 그라운드 캠핑장 20도가 현재 기온이고 그리고 오늘 36도까지 올라간대요. 네, 그리고 36도, 체감 기온은 40도. 예, 그리고 이런 더운 날씨가 내일까지 계속된다. 그리고 오늘 밤에는 22도까지 내려가고 내일은 30도인데 역시 체감 기온은 40도입니다. 텍사스는 역시 덥네. 전라남도 순천 전정궁에서는 현재 19도고요. 거기는 이제 밤 9시를 조금 넘었죠. 19도인데 오늘 밤에 13도까지 내려갔다가 내일은 26도. 그리고 일본 정정궁이 있는 마에바시, 군마현 마에바시는 20도 그리고 14도까지 내려가고 23도. 내일 최고 기온입니다. 내일은 비가 좀 오겠답니다. 일본은 지금 제가 이걸 시야를 안 했네. 아이고. 일본은 태풍이 지나가고 한국도 지나갔지만 일본이 특히 태풍이 강타했죠. 그런데 우리 축복 중심 가정들은 모두 우리 식구들은 모두 무사하시라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그렇죠? 네. 그 다른 피해가 있었다는 그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네. 만일에 그런 특히 다치거나 그런 피해가 있었으면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자, 아버님 말씀으로 갑시다. 오늘은 황태평양 섭리 황태평양 섭리 몇 장? 제4장 하나님 섭리로 본 해양 문명 큰천성경 1797페이지. 예수가 아시아권 육지로 어디권? 아시아권. 예수가 아시아권 육지에 거기도 아시아잖아요. 사실 이스라엘도. 이스라엘 아시아예요. 중동 아시아. 육지에 착륙해 가지고 세계 통일을 하려고 했으나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로마로 갔습니다. 육지에서 반도로 쫓겨나고 반도에서 섬나라로 쫓겨나면서 다시 세계의 판도를 찾아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대륙 신교 문명권을 중심하고 기환하는 것입니다. 구교 문명권으로 커가지고 전부 하나님 앞에 반대를 받는 입장에 섰던 구교 문명권이
새로 신교 문화권을 중심 삼고 선교 사업을 한 것입니다. 예. 근데 지금 이걸 들으면서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이대왕께서도 쫓겨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시아권에서 쫓겨났어. 아시아권에서 쫓겨났죠. 예.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거기가 반도니까 아시아권이면서 음. 반도니까 음. 그래서 대륙으로 왔잖아요. 대륙으로 오셔가지고 다시 이제 반도로 가시겠죠. 섬나라도 가고. 솜나라. 일본. 일본. 예, 그렇죠. 아무튼 그런 말씀을 오늘 아버님께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아버님께서 지금 모든 것을 지금 총괄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알고 계신 거. 알고 계시고, 음. 예. 특히 2027년 9월 23일 천기 8년 전력 8월 4일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었던 사위 기대, 하나님을 중심하는 사위 기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탄도 이제 아버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심판을 받아야죠, 세계가. 2013년에 천주적인 배신, 천주적인 반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탕감하기 위해서 하여튼 심판이 있어야 되는데, 그 결과로서 심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심판도 아버님께서 사랑의 심판으로 지금 주도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 심판의 시대를 넘어가면은 반드시 우리가 천국을 창건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버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런 심판인데 심판의 시대가 갈수록 지금 심각한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아마 얼마 전에, 그러니까 몇 시간 전에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의 러시아에서 TV 방송을 통해서 대국민 연설을 한 모양인데 그 내용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봅시다. 이거 제가 지금 조선일보 사이트에 나온 내용을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자, 이걸 좀 네. 우리 네이티브 네. 네이티브 한국 사람이 읽겠습니다. 예. 푸틴 예비군 30만 명 동원령. 음. 핵무기 방향 바뀔 수 있다. 협박.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예비군 동원해 우크라이나에 투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러시아가 예비군을 동원하는 것은 2차 대전 이후 60여 년 만에 처음이다. 푸틴은 또 핵무기 사용을 언급하며 서방 세계를 향한 협박을 이어갔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푸틴이 공포의 버튼을 누르고 핵, 무기, 위험을 높였다면서 해당 소식을 긴급 파전했다. 21일, 현지 시각 21일 로이터 통신 등 해외 언론 매체들에 따르면 이날 푸틴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예비군을 동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러시아가 예비군을 동원하는 것은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처음이다. 푸틴은 이날 연설에서 러시아와 러시아의 주권, 영토적 통합성 보호를 위해 부분적 동원을 추진하자는 국방부와 총참모부의 제안을 지지한다면서 해당 대통령에 서명했으며 대통령령. 네. 해당 대통령령에 서명했으며 동원 조치는 오늘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동원될 예비군의 인원은 30만 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대국민 연설에서 푸틴은 또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를 향해 핵무기 협박을 한다면서 러시아의 통합성이 위협받으면 우리는 분명히 러시아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발언이 허풍이 아니라며
계속 핵무기로 협박을 하면 그 방향이 서방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서방은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계속 읽읍시다. 블라디미르 젤란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결사항전을 다짐하며 국제사회의 지원과 지지를 호소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과 진행한 화상회담에서 우리 군은 전장에서 더 강해졌다고 자신했다. 예, 됐어요. 예, 거기까지 읽으면 될 것 같아요. 클린턴이 자, 왜 나와요? 그러니까 클린턴이 왜 나오지? 전직 대통령이. 예, 하여튼 젤렌스키는 뭐 자기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이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전화 안 왔지만 다른 그렇지. 사람들은 다 전화 갔어요. 자기 말 들어주는 사람들은 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지난 일주일 뭐 보름 정도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이 계속 후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 우크라이나가 뺏겼던 저 영토를 다시 이제 뭐 재점령, 뭐 자기들 말로는 해방이지만 재점령 하고 러시아군을 점점 좀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미국의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푸틴이 궁지에 몰리면은 그러면은 핵무기 상이라든가 다른 수단을 또 동원하지 않을까 좀 걱정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확인하는 셈이죠. 이것이. 그리고 이제 서방이 뭐 옛날부터 러시아를 핵무기로 협박해 왔다라는 그런 뭐 글쎄요, 우리가 지금 미국에 있는 입장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푸틴이 뭐 어떤 명분을 찾기 위해서 그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아무래도 러시아 안에서는 이걸 믿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뭐 우리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진짜겠지 하고 그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좀 있을 거예요. 지금 러시아 안에서도 특히 지방자치단체 장들이 푸틴 대통령에게 전쟁을 그만하라고 뭐 압력을 주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상황이, 러시아 상황이 어떻게 될지 조금 걱정이네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그것만이라도 큰 소식인데 지난 일요일 날 미국의 CBS 방송이 여기 이쪽 지금 백악관에 있는 사람 뭐 바이든하고 인터뷰를 한 내용을 방송했습니다. 네, 정말 바이든은 인터뷰를 하지 말아야 돼요. 할수록 마이너스죠. 아니 정치적으로 마이너스뿐만이 아니고 뭔가 탄로나죠. 탈로난 것뿐만 아니고 정말 이제 세계 상황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전에도 이런 말을 했는데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은 그러면은 미국이 마치 거기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것처럼 개입하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정책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대만 정책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대대만 외교 정책은 뭐 몇십 년 전부터 정해져 있고 그리고 민주당, 공화당 모든 대통령이 그것을 계속 확인해 왔는데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고 대만을 군사 침공할 경우에는 미국이 거기에 참전하겠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미국의 정책은 뭐냐면은 대만이 자기 방어를 할 수 있게끔 미리 거기에 필요한 무기를 공급하겠다, 제공하겠다. 그거예요. 그렇지만 뭐 유사시에는 미국이 거기에 무슨
군대를 보내겠다 이런 내용은 아니에요. 예. 근데 그 바이든이 이렇게 하니까 중국이 또 긴장을 하고 미국의 정책이 바뀌었나 보다 긴장을 하고 그러면 미국하고 중국의 그 긴장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 위험 수위에 와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그런데 그걸 더 이제 어렵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이 그런 말을 하니까 그리고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전에도 이런 말을 했어요.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전에도. 그때마다 백악관에서는 아닙니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것을 그 부정하는 거예요. 미국의 정책은 안 바뀌었다. 미국은 이제 대만이 그 자국 방어를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제공하는 것에 그친다 이렇게 다시 말하는 거예요. 그때 할 때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도 미국의 모든 군대의 총사령관이잖아요, 대통령이.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백악관 스포크스맨이 아니면은 펜타곤 스포크스맨이 하는 말을 믿느냐 아니면은 총사령관이 하는 말을 믿느냐 총사령관 말을 믿죠. 총사령관 하는 말을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이럴 수도 있다. 유사시에는 총사령관이 나가라 가라고 하면은 군대는 안 갈 수 없잖아요. 예? 거기에 이제 뭐 항공모함 보내라 뭐 무슨 뭐 핵무기를 쏴라 그러면은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에, 이런 경우에는 서로 오산이 있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 입장을 분명히 알아야 돼. 그런데 그 중국이 오산할 수 있는 상황을 바이든이 지금 만들고 있죠. 좀 가만히 있지. 네. 인터뷰하지 말고. 인터뷰하지 말고 정말. 대변인이 나가고 본인은 아마 가만히 있지. 인터뷰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 알겠어요. 왜냐면 지금 중간 선거까지 지금 2달 안 남았잖아요. 2달 안 남았어요. 한 6주 정도인가요? 11월 8일이니까. 그리고 갈수록 민주당이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인터뷰를 해가지고 내가 한 건 올리자. 한 건 올리자 하는데 실수를 하잖아. 아무튼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저 모양이니. 정말 아유. 그 바이든의 여론 지지율은 뭐 여론조사마다 좀 다르지만 보면은 이제 그 좌익적인 여론조사에서는 오히려 낮은 숫자가 나와요. 네. 보수적인 여론조사에서는 오히려 높은 숫자가 나와요. 나는 왜 좌익에서 더 낮은 것이 나오는가 생각할 때, 뭐 첫째는 여론조사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보통 보여드리는 라스무슨이라는 그 조사 기관은 투표할 것 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할 때 말이죠. 그 민주당원하고 민주당 지지자하고 공화당 지지자를 어떤 비율로 조사하느냐 이것이 문제거든요. 그걸 이제 정해야 돼. 그래서 바이든의 지지율을 조사할 때 공화당 지지자들을 늘리면은 조사 대상으로 그건 당연히 낮은 숫자가 나오죠. 거짓말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샘플 조사하는 그 상대 대상자들을 이제 구성을 좀 바꾸면은 그건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건 좌익에서 왜 낮은 숫자를 내느냐? 제발 미스터 바이든 2024년은 정말 제발 출마하지 마세요. 출마 안 하겠지요. 왜 자기는 나는 괜찮은데 왜 자기 생각에 자기가 괜찮은 거지. 나는 멀쩡한데 왜 안 그래 왜 그래. 근데 민주당에서는 정말 제발 출마하지 말아 달라고 지금 아주 그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하겠지만 만약에 기도한다면 그렇게 기도하겠죠. 근데 자기가 출마하고 싶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뽑혀야지.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선거에 재선 출마할 거냐 말 거냐 현직 대통령으로는 결정해야 되잖아요. 지금 1기를
첫 번째 임기를 지내고 있잖아요. 네. 1기. 그러니까 또 그 헌법상 그 두 번째 임기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자기가 나오게 있다 하면은 할 수 없이 출마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어. 민주당에서는 그렇죠. 만일에 현직 대통령이 출마하겠다고 하면은 그 현직 대통령을 밀어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현직 대통령 그 사람이 출마 안 하면 다른 사람 뭐 인물이 있어요? 그 바이든 아니면. 바이든 아니면은 네. 누구든지 다 괜찮은데 그 사람만 아니면 아니 되는구나. 그러니까 어 머리가 쪼끔이라도 멀쩡한 아. 사람은 예? 다 괜찮아요. 예. 아이고 아무튼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그렇죠. 예. 하여튼 2020년 대선에서는 아무튼 트럼프가 아니다. 그래서 바이든은 2020년 대선에서는 거의 자기 집 지하실에서 선거운동을 했잖아요. 선동을 선거 안 따 했죠. 가지고. 선거운동을 안 했잖아요. 거의. 예. 음. 그냥 자기 집에서만 그러니까. 그 저 바이든 뭐 선거운동하는 "나는 팀 하나도 못 봤어요. 나는 트럼프가 아니다." 음. 이렇게만 "나는 트럼프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부정 선거를 하고 말이죠. 음. 네. 뭐 펜실베니아에서도 미시간에서도 위스콘신에서도 그리고 어디였다 조지아에서도 그 부정 선거를 하면서 이제 들어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는 전혀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네. 그리고 라스무슨이라는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에 여기서만 하루 지지율을 조사하고 있어요. 네, 이걸 보여드리면은 이 위쪽에 파란색이 그러니까 이건 바이든하고 트럼프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바이든의 가장 최근에 조사 결과가 지금 그게 이거 매일 아침 9시 반에 발표됩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 9시 반에 발표된 숫자가 바이든은 지지율이 43%였어요. 이것은 투표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같은 그러니까 이건 바이든은 어제 2022년 9월 20일 현재의 지지율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2028년 그러니까 4년 전 역시 9월 20일의 지지율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파란색이에요. 위에 있는 보다 높은 수치가 트럼프예요. 그때 이날은 48%였죠. 트럼프가. 그리고 아래 녹색 색깔이 바이든이에요. 이거 좀 믿을 수 있는 거네요. 나는 라스무스를 다른 조사 기관보다도 믿고 있어요. 매일 네. 하니까. 네. 매일 하고 그리고 이제 투표할 것 같은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과거에 보면은 그래서 대선 2020년도 그렇고 16년도 그렇고 라스무슨 이 기관이 가장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어요. 신뢰가 가요. 가는 예. 단체네. 예. 근데 이렇게 바이든이 이제 뭐 벌써 어느 정도 어느 때부터인가 그러니까 거의 1년 전부터 트럼프가 바이든보다도 인기가 좋았어요. 현재 바이든보다도 4년 전에 트럼프가 인기가 좋았어요. 예.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4년 전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이 매일 매일 트럼프를 끌어내리려고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하고 있었는데 48%였고 바이든은 매일 어떻게 해서든지 바이든을 올려주려고. 올려주려고 네.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데 안 올라가.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43%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든 언론 기관에서는 그래서 아마 뭐 대통령 각하 이제 당신 지지율이 뭐 30 몇 %밖에 없습니다. 뭐
잘 해봐야 40%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더 이상 나대지 마라. 나서지 마라. 그러니까 2024년에는 출마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실제로는 제발. 10%지 뭘. 실제로는 10%. 그런데 이걸 하면은 역시 미국 사람들의 43%는 바이든을 지지하고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무슨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지. 예? 복지 받는 사람들. 복지 받는 사람도 예. 그렇고 그리고 예. 이제 일하기 싫은 그저 사람들. 그리고 예. 정부 공무원들이 그런 거예요. 공무원은 할 수 예. 없이 그래. 공무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은 특히 FBI라든가 FBI는 정말 죽었어요. FBI는 FBI 자기들이 알고 있어요. 대통령이 바뀌면은 트럼프가 들어오면은 우리는 죽었다. 알고 있어요. 한 짓이 있으니까. 한 짓이 있으니까. 예. 빚졌으면 빚 갚아야 되니까. 예. 그래서 지금 바이든을 지지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트럼프는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미국은 더 이상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반공산주의. 예, 민주주의가 아니고 지금 민주당은 지금 일당 독재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9월 1일 날 바이든이 연설한 내용을 보면은 이제 공화당은 이제 인민의 적이다. 뭐 이런 입장에서 연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미국인의 절반은 인민의 적인 것처럼 지금 하고 있으니까 뭐 이장께서 뭐 미국의 내전이 벌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만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24년에 다음 대선에 이기면은 민주당원들이 일어설 가능성이 있고 반면에 민주당이 이기면은 뭐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될지 모르지만 공화당이 우리는 더 이상 못 참겠다라고 또 일어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FBI에 사실 이번에 우리가 자유축제를 하잖아요. 그 참가 인원이 아마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도 조금 늘어날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예? FBI에서 좀 거기에 FBI에서 우리 참가 인원 늘리는 것을 도와주실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그렇다고 봐야 돼요. 왜요? 그 사람들은 우리 싫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찰하는 거죠. 잘 보이려고? 잘 보이려고 아니지. 아니고 우리를 주관하려고? 뭐 어쨌든 간에 하나님 편이 이겨라. 하나님 편이 이겨라. 악은 끝이 있으니까. 어쨌든 또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버님이 섭리는 끌고 나가시는 이번 자유축제는 하여튼 뒤집어지는 거 아니에요? FBI 요원들이 좀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또 경비 좀 잘 서달라고 그래.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제가 멜비데에 있을 때 아버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걸 제가 기억합니다. 여기 이 자리에 CIA가 와 있다는 것은 내가 안다. 근데 와도 된다. 와도 되지. 다만 가서 보고를 쓸 때 정확하게 써라. 정확하게 보고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와, 굉장하시대. 아직은. 아마도 우리도 그런 지금 입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FBI 요원들이 오는 것은 뭐 거의 좋은데 확실하고 좋은데 그 사람들이 보고를 정확하게 중앙에다가 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고 연계해서 지도하도록 기도합시다. 자, 오늘 여기서 인사를 올려야 되겠네요. 여러분 지금 정말 지금 하루하루가 어떻게
돌아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모두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지내면은 문제없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